자, 그러면 묘월의 개수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하늘도마뱀 또는 원광만세력을 다운받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빈칸에 자신의 사주, 생년월일 및 시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969년 1월 21일 11시 50분 출생이라면 상단에 하얀색 네모칸 안에다가 1969, 0129, 1150 양력 음력 표시 또 남녀 표시를 한 후에 사주 보기를 클릭하면 이러한 화면이 펼쳐지겠습니다. 여기에 해당 세운을 누르면 그 아래에 월운이 새롭게 펼쳐지겠습니다. 사주란 4개의 기둥이란 뜻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연, 월, 일, 시를 가리키겠습니다. 각 기둥마다 두 글자의 간지로 모두 8자가 나와서 우리가 흔히 팔자라고 합니다. 팔자라는 것은 자신의 태어난 이 명이 되겠습니다. 즉 사주는 팔자로 이 8글자를 원국 또는 명조라고 합니다. 즉 사주팔자는 바로 자신의 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명조는 60 곱하기 12 곱하기 60 곱하기 12에서 51만 8,400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남녀에 따라서 또 대운의 흐름이 달라지니까 곱하기 2를 해서 약 100만 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같은 사주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서 처한 여건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의 길이 달라진다 하겠습니다. 부잣집에 태어났느냐, 어떠한 산골에 오지에서 출생했느냐에 따라서 또 북한에서 태어났느냐, 아프리카의 우간다 지역에서 태어났느냐, 인생길이 다르게 펼쳐지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주는 절기학으로 사계절의 변화가 있는 곳에서 잘 맞습니다. 우리가 운명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 사주에서 이 변하지 않는 명, 요 팔자가 되겠습니다. 또 변하는 운, 이렇게 10년마다 변하고 또 1년마다 변하겠습니다. 천간의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식간 중에서 목화토군수의 오행 중에서 연월일시에 4개밖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오행이 중복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갑갑갑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목화토금수는 계절로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토는 중간 또 환절기가 되겠습니다. 지지도 마찬가지로 이 지지 4칸에 12지 동물 가운데 4동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동물이 중복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인 모두가 불완전한 원국의 명조에 저마다 다양하게 운의 흐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우리 인생길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사주를 통해서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명이라는 것은 이 원국의 8자가 되겠습니다. 이 명은 세상에 태어날 때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우주의 기운이라 하겠습니다. 자, 좋은 사주가 있고 나쁜 사주가 있느냐? 음양 오행이 중화된 사주가 일반적으로 좋은 사주라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좋은 운명으로 태어났느냐, 나쁜 운명으로 태어났느냐, 굳이 말하자면 불교에서는 전생의 업이다, 카르마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주에서 타고난 명도 중요하지만 대운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느냐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있습니다. 사주에서도 이렇게 10년마다 자신의 운이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1년마다 자신의 운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월마다 월운도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날마다 일운도 2글자씩 바뀌고 있습니다. 또 시운도 2시간마다 이렇게 시운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주에서 명도 중요하지만 각자 개개인의
대운의 흐름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오행이 대운에서 오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로 자신의 인간을 도와주는 금수운이 좋겠습니다. 이 사주에서는 지지상으로 대운의 흐름이 화운에서 금운을 거쳐서 수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운이 좀 늦게 49세 이후에 찾아온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운은 10년마다 바뀌고 세운은 1년마다 바뀌게 되겠습니다. 대운은 월주를 기준으로 목화금수 운이 순행하기도 하고 역행하기도 합니다. 연간이 양인 남자는 순행하고 음인 남자는 역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이 음인 여자는 순행하고 양인 여자는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여자이면서 연간이 기토, 음간이기 때문에 순행하고 있습니다. 대운의 흐름이 이렇게 정묘에서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토의 기운은 계절의 끝자락으로 사이사이에 들어온다 하겠습니다. 대운은 10년씩 들어옵니다. 이렇게 9세부터 무진년, 19세부터 28세 사이에 기사년, 이러한 목화금수의 특정한 오행이 천간과 지지에서 함께 온다면 20여 년간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세운까지 특정한 오운이 겹쳐올 때 운명의 길에 커다란 변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대운에서 이렇게 천간과 지지에 같이 들어오기보다는 엇갈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주에 있어서 천간과 지지가 엇갈려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이렇게 병오년처럼 천간과 지지에 화운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 2026년은 조금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재성운이 왔지만 신약한 사주이기에 그 재물을 움켜쥐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주 원국 내에 편재운이 강하게 있기에 신약한 일간이 강해지는 금수운에 재물을 움켜쥐게 되겠습니다. 대운을 보는 법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천간 지지를 3년, 7년 또는 5년, 5년 나누어 보기도 하고 또 천간과 지지를 합쳐서 보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합쳐서 보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대운이 화금수로 흘러서 신약한 사주이기에 금수운이 좋다 하겠습니다. 세운은 3년씩 목화금수로 흘러가는 바 올해 이민년부터 때마침 모군이 시작해서 3년씩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각 3년씩 목화금수운 사이에 사이사이 변곡점으로 1년씩 토의 운이 들어온다 하겠습니다. 세운은 3년마다 목화금수운으로 바뀌고 있는 바 사람들에게 세운은 공평하게 들어온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운은 사람마다 다르게 찾아오겠습니다. 이 사주는 대운이 화금수로 흘러서 49세 이후에 임신년, 계운년 이렇게 좀 늦복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주에 대운이나 세운, 월운 등에서 특정 오행이 중복적으로 겹쳐 들어올 때 큰 변화가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이 사주에서는 49세부터 68세까지 이렇게 금수 대운이 들어와서 세운에서 마찬가지로 금수 대운이 들어올 때 좀 대박이 나는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한편 사주에서 이 연을 갖다가 유년기, 이 월주를 갖 청년기, 일주를 장년기, 이 시주를 노년기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주자리를 조상자리, 월주자리를 부모자리, 일주자리를 부부의 자리, 시주를 자식의 자리로 보기도 하겠습니다. 위치 궁으로 볼 때 연간은 할아버지 자리,
연지는 할머니 자리, 월간은 아버지 자리, 월지는 어머니 자리, 요 일간이 바로 내 자리가 되겠습니다. 요 일지는 내 배우자 자리, 요 시간은 내 자식 자리, 시지는 내 자식의 배우자 자리, 이렇게 보기도 하겠습니다. 사주간명은 나 자신을 뜻하는 일간 개수를 중심으로 나머지 7글자의 형세 분포,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 월지, 묘목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한다 하겠습니다. 일간은 개수고 월지가 묘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이라 하더라도 한여름의 태양과 한겨울의 태양은 그 차이가 아주 심하다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에서 일간은 오른쪽 세 번째 위인 개수가 되겠습니다. 물상적으로는 내리는 비, 시냇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수 일간의 특징으로 음간이기에 좀 집요하고 끈기 있는 음간 중에 좀 강한, 또한 월지는 제강이라고 하는데 월령이라고 합니다. 바로 두 번째 칸 아래인 묘목이 되겠습니다. 음력 2월이고 양력 3월로 봄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에서는 천간에 병화 또 신금 기운이 오면 좋은 사주라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일단 사주 원국에 목화 토음수가 다 있는 오행 구족의 사주라 하겠습니다. 개수 일간은 자신을 가리키고 여기 월지는 태어난 달을 가리키겠습니다. 사주에서 중요한 것은 이 월지와 일간, 즉 묘월의 개수로 태어났습니다. 물상적으로 봄에 내리는 비, 봄비, 시냇물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사주의 구성을 보면은 이 개수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이 연지, 유금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즉 연지만 생하고 나머지 이 월지, 일지, 시지 모두 생하는 관계가 아니라 신약한 개수의 기운을 빼내는, 따라서 이 사주는 아주 극신약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몸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기질상 좀 신약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약한 개수를 좀 보호해주는 금수의 기운이 좋고 반대로 목화토의 기운은 나쁘게 작용한다 하겠습니다. 다만 사주에 토가 편관으로 있기 때문에 목은 편관을 잡아주는 용도로 쓰일 때는 좋고 반대로 화가 와서 편재를 생해줄 때는 좀 안 좋게 작용하는 반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갑인처럼 화가 없이 들어와야 목이 편관토를 제압해서 좀 좋게 실현되겠습니다. 한편 이 천간은 다스리는 관리로 우리의 생각, 어떠한 이상, 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밑에 요 지지는 다스리는 땅으로서 실행이고 실천이고 우리의 현실이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질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천간과 지지가 통근되고 투출된 사주가 좋은 사주라 하겠습니다. 지지가 힘있게 놓여있는 사주가 좋습니다. 또한 천간과 지지에 걸쳐 있어야 힘을 받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사주에서 강한 기운이 편관 토의 기운과 편재 화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것만 위아래에 있고 노란 것만 위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운과 세운에서 신약한 개수일간을 보호해주는 금수운이 절대적으로 좋다 하겠습니다. 사주에 격국이 있습니다. 격국은 월지에서 투관된 오행을 갖다가 격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월지 묘목이 천간에 투출되지 않았습니다. 투출한 경우에 투출한 오행으로 격국을 잡는데 이 사주는 투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지 그대로 격국을 잡으면 식신격이 되겠습니다. 이 식신격의 특징은 남에게 잘 베풀고 음식 만드는 거, 손재주 이러한 활동력이 뛰어나다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 사주의 음양오행의 구성에 신약한 사주냐 신강한 사주냐, 월지의 기운을 잃었기 때문에 신령하고 또 일지의 기운을 잃었기 때문에 실지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실세한 사주라 하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일간 개수를 생해주는 것은 오직 연지의 유금만이 생해주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주 신약한 사주가 되었고 이 연지의 유금이 내 용신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오행이 된다 하겠습니다. 사주상으로 내 인생길에서 어머니가 절대적인 도움이 되는, 윗사람이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운에서도 신약한 일간의 기운을 생해주고 보해주는 금과 수의 운이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화토운은 안 좋습니다. 또 같은 토에도 조토보다는 좀 축축한 수토운이 그나마 금을 잘 생해주기에 조금 낫다 하겠습니다. 모군은 평간을 잡아주기에 좀 좋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군이 목생과 화생토에 재생살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안 좋다 하겠습니다. 목의 간지가 병인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재생살로 더 안 좋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의 목화토금수의 음양오행의 구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양의 기운이 음의 기운보다 좀 강한 편이 되겠습니다. 금수의 기운으로는 요 유금과 일간 개수, 또 토 가운데 축축한 토인 기토, 요 세 가지가 음의 기운이 되겠고 나머지 기운은 양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물상적으로 묘월의 개수는 봄날의 봄비가 되겠습니다. 원국의 명조는 목이 하나, 화가 두 개, 토가 세 개, 금이 하나, 수가 하나로 전체적으로 목화보다 금수의 기운이 좀 떨어지는, 좀 약한, 더군다나 월지 묘목이 월령으로 상대편이 되어서 좀 아주 신약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시주가 무오일 때 사주 기둥의 음양의 분포를 보면 연월이시로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년기나 청년기, 장년기보다 노년기에 들어가서 보다 활발한 활동을 한다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이른 정사시래면 사주 음양의 분포가 연월이시 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음팔동으로서 음문과 끈기가 이렇게 집요한, 어찌 보면은 생명력이 아주 강한, 끈기 있는, 어떠한 난관에도 쓰러지지 않는 이러한 사주가 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주가 무오시가 된다면 관살 혼잡 사주가 되는데 정사시래면 관살 혼잡 사주가 안 되고 재성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지지의 네 글자의 형충파해를 살펴보면 대운, 세운, 월운 등에서 묘나 유가 오게 되면 묘충이 되겠습니다. 또 해가 오게 되면은 원국에 묘미가 있어서 해묘미 목국으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정사시래면 사가 오게 되면은 사유축 금국으로 변한다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 사주는 금수기운이 더 필요하기에 좋다고 하겠습니다. 사주 원국에 미가 있기 때문에 축이나 술이 오게 되면은 축순리 삼형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인사신이 오면 인사신 삼형살이 될 수가 있는데 원국에 없기에 거의 희박하다 하겠습니다. 정사시면은 조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 사주의 구성을 살펴보면 편관 2개, 정관 하나, 편재 2, 식신 하나, 편인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토는 편관, 정화는 편재,
개수는 나 자신을 뜻하는 일간으로 시냇물이나 내리는 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토는 정관, 유금은 편인, 묘목은 식신, 미토는 편관, 오화는 편재. 전체적으로는 편관과 편재 기운이 돋보이며 또한 지지에 유금, 묘목, 오화 이렇게 도화살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추정컨대 좀 매력적인 미모가 있는 이러한 사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주의 십성 관련해서 살펴보면 정제는 매달 꼬박꼬박 월급 좀 절제적인 계획적인 구두쇠 근검절약 알뜰살뜰 정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향이 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편재는 정화, 오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일관과 음양이 같으면서 수국화로 내가 지배하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사주에 편재가 있을 경우에 사업이나 장사하는 분야로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재물이 뜬금없이 들어온다든지 일확천금, 통 크게 유흥, 투기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정인은 나하고 음양이 다르면서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학문이나 문서 또 어머니 쪽이 관계되는데 정인은 없고 편인이 하나 있습니다. 치우친 학문 이렇게 편인이 있는 사람들이 꿈의 몽이나 사주 이런 역학에 관심이 높습니다. 한 곳을 파고드는 정관은 나를 지배하는 오행이면서 나하고 음양이 다른 토가 되겠습니다. 음양이 다르다 보니까 나를 좀 다정다감하게 감싸는 적절한 제어를 하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정관은 여기 무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주 내에 편관 기토와 편관 미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관도 편관화돼서 편관에 가깝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편관은 비유하자면 50점짜리 남편, 음양이 같으면서 나를 무자비하게 극하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 내에 편관이 중첩시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심하게 극하기에 어떤 질병으로 시달리거나 남편이 함부로 대하거나 사이비 종교 등에 휘말려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이 사주에서처럼 배우자를 뜻하는 일지에 편관이 놓여 있는 경우에 남편 복이 좀 뒤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남편이 편관으로 있을 때는 일반 행정직보다는 특수직, 전문직, 기술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하겠습니다. 상관은 내가 생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른 오행이 되겠습니다. 상관이 있게 되면 좀 기발한 아이디어, 비상한 능력, 필전 음식 이러한 데 소질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사주에서는 상관은 없고 식신이 있습니다. 식신은 식복의 신으로 손재주, 음식 솜씨, 베푸는 행위가 뛰어나다 하겠습니다. 여자에게는 자식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특히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이 월지가 식신이기에 이러한 손재주나 음식 솜씨 남한테 베푸는 행위가 좀 뛰어나다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는데요. 사주 내에 인성은 유금 한 개가 있고 또 비겁은 자신의 일간 개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편이 전체 8개 중에 2개밖에 안 됩니다. 좀 아주 신약한 사주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상대편이 되는 식상은 목의 기운이 하나, 내가 지배하는 오행인 재성은 화의 기운이 2개, 또한 나를 극하는 관성인 토는 3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대편이 6개가 되면서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월지 식상이 내 기운을 빼내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신약 사주로 일간 개수를 밀어주는 것이라고는 여기 유금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주의 대운상에서 절대적으로 금수의 기운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주 특징상 편관 토의 기운이 강하면서 이 화생토로
화가 토를 생해주는 재생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목은 편관 토를 목국토로 제압하는 식신제살로는 좋으나 이 목이 토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목생화로 기신에 해당하는 재성을 밀어주는 경우에는 안 좋게 작용한다 하겠습니다. 시주가 무엇이라면 목화토금수 오행의 분포가 목화양의 기운이 정화, 묘목, 오화로서 세개가 되고 이 바짝 마른 흙인 조토가 무토와 미토 2개가 되고 좀 차가운 기운으로는 습토인 기토 하나와 편인 유금 또 자신 일간 개수에서 크게 보자면 2대6에서 3대5 역시 음의 기운이 좀 약하다 하겠습니다. 음양 개수로는 332 중화처럼 보이지만 금수의 음의 기운이 부족한 극신약 사주라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주가 정사시라 하더라도 역시 양의 기운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포도를 보면 내가 개수일간이고 나를 도와주는 것으로 유금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 기운을 빼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편인 하나가 있고 비견 하나가 있고 식신 하나 있고 편재 2개 있고 편관 2개 있고 정관이 하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행 개수로 살펴보는 억구상으로 내 편인 인성 비겁은 2개, 상대편인 식상, 재성, 관성은 6개로 내 편이 약한 신약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월지 묘목이 상대편으로 30% 가장된다고 봤을 때 극신약 사주에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금수 기운이 목화토 기운보다 약하기에 억부 용신상으로 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운상에서 금수운이 찾아와야 좋다 하겠습니다. 가정이지만 월간이 이 정화가 아니라 신금이었다면은 더 좋은 사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유금이 투간돼 가지고 유금이 아주 튼튼한 또한 재생살이 아닌 이 정화가 금으로 변하게 되면은 토생금 금생수로 살인상생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편관 토기운을 식신목으로 제살해야 되는데 목기운이 대운세운에서 들어올 때 천간에 병인 등 이렇게 화를 끼고 들어오면 이 목이 화를 생해서 재생살 구조로 되어 나쁘게 되겠습니다. 갑인처럼 목으로 들어와야 식신 제살돼서 토의 편관을 제압하는 일로 실현되겠습니다. 지장간이라고 해서 지지 속에 감춰져 있는 천간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장간 속에도 이 신약한 일간 개수를 갖다가 생해주는 그러한 오행이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오화 지장간 속에도 기토 편간이 숨어 있습니다. 여타 오행에 비해서 편간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편재 기운도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내 일간이 약해서 재다 신약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장간에도 수의 기운이 없으며 신약한 개수를 생해주는 금 기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같은 수 기운도 나에게는 힘이 된다 하겠습니다. 지지의 합, 형충파의 가능성은 연지와 월지의 묘유충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나 유가 왔을 때 묘유충으로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지에 묘미가 있어서 해가 들어오게 되면은 해묘미 목국으로 돼가지고 목의 힘이 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사가 들어오게 되면 오미가 있어서 사오미 화국 방합으로 화의 기운이 강해지게 되겠습니다. 사가 와서 사유축으로 금국에 반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기운이 강해져서 좀 좋다고 하겠습니다. 시주가 정사시라면 묘유충이 마찬가지고 또 해묘미 목국도 마찬가지고 사유축 금국이 조금 강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축이 오게 되면 사유축 금국이 보다 강화되겠습니다. 반면에 오가 들어오게 되면 사오미 화국의 방합으로 화의 기운이
강해지게 되겠습니다. 오행으로 본 경강면에서 토기운이 세계로 무척 강합니다. 이렇게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이 토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토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특히 축술 및 사병살로 들어올 때 토와 관련된 위장이나 당뇨병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국에 미토가 있으니까 축이나 술이 올 때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토의 극을 받는 수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기운에 해당되는 신장, 콩팥, 방광, 자궁, 귀 이런 부분에 나이 들어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예로 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머리나 신경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금의 기운이 약한 사람은 뼈나 피부, 이빨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화기운이 약한 사람이 눈이나 혈관, 심장에 이상이 생기는 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정축년에 좀 변화와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주가 개미일주인데 천간과 지지에 천충지충이라고 그래서 큰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정축년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또한 개유년에도 큰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2053년 개유년은 월지 정묘에 천간과 지지에 이렇게 천충지충이 일어나는 해로서 이때도 큰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일주와 같은 개미년이 세운에서 왔을 때 거울 속에 내가 있는 보금살이라고 그래서 좀 안 좋게 봅니다. 이 역시 2003년 개미년에 지나갔습니다.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홍순애 박사 꿈의 몽 4주 장명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주 감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가지 사주 감명하는 방법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편간을 제거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이러한 병량용신의 방법, 또 조우를 살펴보는 조우용신의 방법, 또 오행의 개수, 분포 형세로 보고 강약을 잡는 억부용신의 방법, 또 대립되는 두 오행을 통관시켜주는 오행을 살펴보는 방법, 또한 어느 한 오행으로 치우친 경우에 그 오행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 종격사주의 전황용신이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편간이 강하기 때문에 병량용신과 아울러 오행의 분포도에서 일간이 좀 신약한 이 억부용신의 1번과 3번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연 물상적인 맹파명리 기타 등이 있습니다. 사주 감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 사주에서는 편간 기운이 강하기에 이 편간은 인간과 음양이 같은 오행으로서 나를 심하게 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편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우는 해당이 안 된다 하겠습니다. 한여름에 태어난 4, 5월생이나 한겨울에 태어난 해자월생이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의 특징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으로 재가 편간을 생하는 재생살 구조가 되겠습니다. 정관과 편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연상하시면 좋습니다. 음양이 조화가 됐느냐? 같은 플러스끼리는 내치고 플러스 마이너스 경우에는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정관은 음양이 다르면서 자신을 극하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정관을 지역하면 바른 남편, 올바른 남편이 되겠습니다. 비유하자면 100점짜리 남편으로 다정다감하게 적당하게 나를 제어하는, 그러나 반면에 편간은 나하고 음양이 같으면서 나를 심하게 무자비하게 극하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즉 비유하자면 50점짜리 남편에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또는 폭행하는 호랑이 남편, 좀 살갑지 않은 남편, 또는 아파서 골골하는 남편, 잠자리 안 해주거나 떨어져 지내게 되거나
각방을 쓰게 되는, 그래서 이 편관을 갖다가 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관이 육친이 아닌 십성으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아주 벅찬 일거리 또는 나를 괴롭히는 악질적인 병마, 질병 또는 나의 정신세계를 휘어잡는 사이비 종교, 이런 것도 편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편관운이 들어왔을 때 소아마비라든지 뇌성마비, 기타 질병으로 아주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주는 사주 원국에 이렇게 편관이 기토와 미토 또 정관, 무토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정관도 편관짓을 하게 됩니다. 편관에 가까운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비유하자면 쟤는 여자, 아내가 되고 편관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생토로 남편이 아내의 기운을 빼앗아가는 재생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살인상생이나 식신제살이 되어야 이 편관의 폐해에서 벗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편관 기토가 귀신인데, 이 토를 생해주는 화도 귀신 역할을 한다 하겠습니다. 때리는 시어미가 아닌 말리는 시누이 같은 존재로 화가 내 일간을 생해주기는커녕 내 일간에 도움이 안 되고 이 나한테 못된 편관을 생해주는 재생살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묘목이 목국토로 이 편관 기토를 잡아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천간에 투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금 편인이 토생금으로 이 편관의 기운을 설기시키고 빼내서 살인상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 유금이 이 지지에만 있지 천간에 이 금이 투출되지 않아서 토생금으로 편관 토의 기운을 살인상생으로 설기시키고 통달시켜서 괴수인 나에게 오게 하는 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재생살의 구조가 식신제살이나 살인상생이 잘 되어 있다면 군인, 경찰, 사법 등에서 권력을 잡는 이러한 좋은 사주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지보다 천간에 식상, 목의 기운이나 인성, 금의 기운이 들어오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궁으로 볼 때 재생살 구조로 남편 자리인 일지에 편관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복이 좀 뒤떨어지는, 이 경우에 남편이 일반 행정직, 사무직이 아니라 어떠한 특수직, 전문직, 기실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물 재성인 화가 화생토로 편관인 토를 생해주는 재생살 구조이기 때문에 재물이 들어오면 편관인 살이 더 강해져서 병마에 시달린다든지 심적인 스트레스를 받든지 남편이 폭력적으로 되는 등 어렵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편관 토를 제어하는 것이 목의 기운인데, 천간에 화가 투출됐기 때문에 목생화가 돼서 목을 쓰지 못하게 되는, 목이 오게 되면 그것이 재를 생해주게 되고 그 재가 다시 살인 편관을 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목이 대운, 세운 등에서 들어오게 되면 목생화로 목이 화를 생해주는, 이 경우에 화가 다시 편관인 토를 생해주게 돼서 좀 나쁘게 작용된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사주가 신약사주라는 데 있습니다. 오행의 형세장으로 아주 신약한 사주인데 편관이 천간지지에 이렇게 강하게 있어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화생토로 재가 편관을 생하고 있습니다. 재생살 구조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월에서 또 정사인 경우에 이렇게 일시에서 시주가 무호가 아닌 정사라면 더더욱 그렇다 하겠습니다. 다만 천간에 인성금이 있다면 토생금으로 살인상생이 되어서 오히려 좋게 되겠습니다. 천간에 신금이나 이러한 금의 기운이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살인상생이 되어서 좋은 구조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 사주가 불가능하지만 월주가 정묘가 아닌 신묘였다면 최고의 사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토생금 금생수로 이어져서 일간 개수에게 이르게 되는 재생살 구조는 제가 들어올수록 편관살이 더 강하게 되겠습니다. 안 좋은 편관이 무려 3개가 되겠습니다. 기토, 미토, 축토. 자,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로 병약 용신상으로 안 좋은 편관, 토가 3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토, 미토, 축토 등 편관이 강하게 들어올 때 답답하거나 스트레스, 질병 등 안 좋은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4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사주의 대운, 세운에서 신강해질 때 내가 강해지면은 이러한 편관의 기운을 물리칠 수 있는 대운상으로, 세운상으로 금수의 기운이 들어오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신제살로 목기운이 강하게 들어와서 목극토로 편관을 제압할 경우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살인상생으로 금기운이 들어와서 토생금으로 이 토의 편관 기운을 설기시킬 때, 빼낼 때, 살인상생이 될 때 좋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합사라는 경우에 이 기토를 갖다가 천간에서 갑목이 왔을 때 갑기합으로 묶거나 또는 개수가 와서 무게합을 하거나 또는 해수가 와서 해묘미 목국으로 이 미토를 갖다가 좀 변화시키거나 이런 경우에 천간의 폐해가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천간에 화가 투출되어 있어서 목기운을 좀 잘 쓰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하겠습니다. 천간에서 화생토로 편관 토를 생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이 들어오게 되면 화가 천간에 있기 때문에 목생화로 재성인 화가 강해져서 그 화가 용신인 유금인성을 화극금의 재금인으로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화가 토를 생해줘서 재생살 구조가 되는 신약사주이기에 편관의 폐해가 좀 심각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살만하면은 재생살로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편관 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이 토의 기운, 노란 기운을 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이렇게 토가 들어와서 좀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사주에서 화토가 좋지 않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오시래면 이 오화가 이 정화에 녹이 돼서 정화의 힘이 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기토, 미토, 편관이고 무토는 정관인데 이 정관도 편관화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생토의 재생살로 사오미의 화의 기운이 오면은 좀 안 좋은 오가 오게 되면 지지에서 사오미 화국이 돼가지고 사지 원국에서 화토가 기신에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한 사주이기에 개수일간의 기운을 지치게 하는 화가 기신이 되고 또 화생토로 재생사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고 그것이 강하기 때문에 화생토로 그대로 재생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지보다 천간의 재생살 구조가 더 힘든 반면에 용신인 유금은 지지에만 있고 천간에 신금이 투출되지 않아서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천간에 대운이나 세운에서 금의 기운이 들어오는 것이 절대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주는 살아가면서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좀 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59세부터 68세 기유대운에서 용신운이 왔고 또 세운에서 2031년 신해년 요 대박운에 대비를 해놓아야 하겠습니다. 2032년 임자년, 2033년 개축년도 좋은 한 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재생살은 아무리 운이 좋아도
남편복은 좀 뒤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재생살 구조가 심하게 되어 있으면 별로 좋지가 않겠습니다. 자신의 운이 풀리는 것과 남편복은 좀 별개가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정기, 이렇게 화생토, 지지로 삼이, 이렇게 화생토로 재생살로 되어 있습니다. 시주가 무호가 아닌 정사라면 모두가 음팔동으로 되겠습니다. 남편복이 있으려면 유금이 뿌리가 되고 천간에 신금이 투출돼서 올라왔다면 토생금, 금생수로 일간인 계수를 돕는 살인상생이 되어서 남편의 복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운이나 세운에서 신금이 들어올 때 좋은 일로 많이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으로 사주는 팔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고 내 팔자야 하듯이 자신의 팔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평생에 이러한 남편복은 좀 뒤떨어지는 편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남편이 아니라 또 다른 남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역시나 남자복은 좀 뒤떨어지는 팔자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한 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살인상생이 천간에는 안 되고 지지에만 유금이 있어가지고 조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천간에 정화 대신에 신금이었다면 살인상생이 아주 잘 되는 좋은 사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주에서는 평간이 일지에만 있고 이렇게 좀 연간에 떨어져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의 사주는 요 자신의 인간을 중심으로 아주 좌우측에서 평간이 이렇게 노려보듯이 있는 그러한 사주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평간의 폐해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시로 사주에 평간을 제어하게 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강한 사주에 식신제살이 돼서 평간을 쓰면은 호랑이를 부리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권력을 잡게 되는 군인, 경찰, 사법계통에서 이름을 날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시사주로 식신제살이 잘 된 사주라 하겠습니다. 6월에 임수일간이 되겠습니다. 신강사주로 식재관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주는 평간 무토를 제어하는 식상운에 대운에서 46세부터 65세까지 식신제살로 운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국토로 평간을 제압해서 커다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을묘대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66세 이 병진대운부터 좀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시사주 두 번째로 5월에 신금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5월의 신금은 아주 신약한 지지에 또 오술 반합이 있습니다. 화세가 강해서 신약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월지 평간인 오화가 강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의 대운이 목화운으로 흐르지 않고 이렇게 금수의 운으로 흘러서 평간 오화의 기운을 생해주지 않았기에 일평생에 평간의 폐해를 거의 입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운에서 오화 등이 들어올 때 좀 안 좋게 되겠습니다. 조용신상으로도 월지가 뜨거운 오화이기에 차가운 금수의 기운이 좋다 하겠습니다. 월지에 이렇게 평간이 강하게 있지만 천간에 투출되지 않았기에 평간 힘이 좀 약하다고 보겠습니다. 대운 지지에서 재성 목의 기운이 79세에 그때나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간이나 재생살의 폐해를 크게 입지 않았던 세운에서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주 원국에 특정 오행이 없는 것이 차라리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도 재성인 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고 또 평간도 투출되어 있었다면 천간에서 재생살이 이루어져서 아주 힘든 사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 39세부터 49세 대운에 천간에 목기운이 와서 그나마 재생살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9년여간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편관운이 왔을 때 좀 별거하거나 떨어져 있는 경우에 편관의 폐해가 좀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재생살이 아닌 재생관은 제가 정관을 생하는 구조로 하겠습니다. 남편에게는 좋은 아내, 아내에게는 좋은 남편 복이 되겠습니다. 재생살은 제가 편관인 살을 생하기에 나쁜 것입니다. 아내에게 나쁜 남편, 안 좋은 역할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며느리 얻을 때는 재생관 구조의 며느리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사위 얻을 때는 식신생재 구조가 좋은 사위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사위가 제인 아내에게 잘 대해주게 되겠습니다. 딸에게는 인성이 천간에 투출한 사주가 좋다 하겠습니다. 여자에게 인성은 남편의 복이 이른 통로가 되겠습니다. 남편은 정관 또는 편관, 살이 되기에 인성이 있으면 남편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관인상생이 되든지 살인상생이 되든지. 그런데 심한 말로 인성이 많은 여자는 남편의 등골 빼먹는 사주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인성이 많으면 관인상생으로 남편 관의 기운을 좀 쫙 빼내는, 설기하는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아닌 남편의 사주에서 재생살이 되어 있다면 상사복이 없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관이 윗사람인데 재생살로 이러한 재가 강해지면 살이 강해져서 윗사람이, 윗놈이 나를 억압하는, 그러니까 재생살의 구조는 좀 안 좋다 하겠습니다. 이 재가 역마로 사주에 편관이 있는 사람은 재생살로 교통사고 그러한 것이 날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 하겠습니다. 재생살의 사례로 재물이 들어와서 자신에게 흉왕작용을 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귀신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뇌물 받아먹고 감옥에 가거나 자살까지 나아가게 되는 경우에 재생살로 실현된 경우라 하겠습니다. 또 죽어라고 돈을 벌었지만 건강을 해치게 돼서 몸이 망가지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재생살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자에게 재는 여자가 됩니다. 즉 미인계에 색에 빠져서 자신의 신세를 망치게 되는 경우가 바로 남자에게 있어서 재생살이 되겠습니다. 여자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게 되거나 가족 친지와 멀어지게 되는 재생살의 폐해가 되겠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복권 당첨 후에 신세가 더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대한 재물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후에 오히려 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귀신인 재생살 사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분주히 다녀야 하기에 제가 역마로 돌아다니는 것을 뜻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 편재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좀 놀러다니기 좋아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두 조심해야 되지만 재생살의 구조에 이 교통사고에 더욱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주에 재가 있는 사람들이 좀 운전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재성은 내가 지배하고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 지각력, 어떤 지리에 상당히 뛰어납니다. 재성이 없는 사람들이 공간 확보, 휘어잡는 능력 부족으로 길문에 어두운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길치, 사례로 주변에 재성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길을 잘 몰라서 운전을 잘 못합니다. 또 반면에 재성이 2개나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렌트해서 썼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1년에 2만 킬로 뛰는 것을 적정 킬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성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저기 잘 돌아다녀서 1년에 2만 킬로 더 뜁니다.
또한 재생살 구조는 재물 추구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재생살로 평간을 생해주기에 재물인 재성운이 귀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재물이 귀신에 해당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돈 버는 행위를 좀 악착같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에 그 입간판을 만들어 두고도 귀찮다고 도로변에 잘 내어놓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주를 보다 보니까 참 신기합니다. 어느 어머니에게 그 아드님이 금수가 좋다.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금에 해당하는 흰색과 수에 해당하는 까만색의 옷을 입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들이 까만색과 흰 옷만 입어요. 이러한 또 이와 유사한 그러한 사례가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 사람이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살 길 찾아서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ROTC 훈련을 여름에 한 달간 들어가서 봤는데 그 밥하고 국 이런 건 주지만 과일을 갖다가 그 당시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한 보름간 과일을 갖다가 먹지 못하니까 훈련 나갔다가 돈을 걷어서 과수원에 과일을 사다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음식 섭생에 있어서도 또 사주상에서도 본인이 알게 모르게 자신에게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좀 찾아가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사주, 꿈의 몽, 장명, 상담 안내로 성실한 상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문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 사주의 특징으로 재다 신약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재다 신약이라고 하면 재는 많지만 내가 약해서 그 재물을 움켜쥐지 못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사지 원국에 재성기운이 강해서 재물운이 있지만 일간이 신약한 재다 신약 사주이기에 재물을 움켜쥐지 못하는 여건이라 하겠습니다. 대운 세운에서 신약한 개수 일간을 상해주는 금수의 기운이 들어와서 일간 개수가 강해질 때 사주의 중화가 맞춰질 때 내가 재물을 움켜쥘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2031년 신해년 가을 겨울에 로또를 적극적으로 구매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사주에 뜻밖의 재물이라고 할 수 있는 편재가 천간지지에 이렇게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는 안 됩니다. 나한테 금수의 용신운이 들어왔을 때 뜬금없는 재물이 나한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사업이나 장사로 인해서 재물을 움켜쥘 수도 있지만 뭐 로또 같은 것으로 한 방에 움켜쥘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예, 다행히 59세부터 68세 기유대운 및 세운에서 금수의 운이 들어왔을 때 2031년 신해년, 2032년 임자년, 2033년 개축년에 재물을 좀 축적해 두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주 내에 재물인 화의 재성이 강한 경우에 재물에 관해서 내 손에 쥐려고 하지만 신약사주인 경우에 좀 뜻대로 되지 않는 재다 신약사주로 투기 등은 절대로 금해야 하겠습니다. 코인이나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에서도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막대한 손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신강해질 때 그때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는 이발소 사장님이 요 재다 신약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다 신약 사주를 남자에 비유하자면 조그만 차 티코에 미녀 한 10명을 태우고 다니는 그러한 형세라 하겠습니다. 예, 티코에 미녀 10명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정이 파탄납니다. 예, 이러한 재다 신약 사주가 재물에 대한 욕심은 많지만 갈망은 크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 이렇게 시주가 정사시래면
사화는 불도 되고 대운세운에서 축이 오는 경우에 원국에 유가 있기 때문에 사유축의 근국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변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주가 무호가 된다면 무토가 정관이 되고 기토가 편관이 돼서 관살혼잡이 되는 사주라 하겠습니다. 시주에 무호가 된다면 이 정화의 뿌리가 오화가 돼서 편재 기운이 더 아주 강하게 된다 하겠습니다. 빨간 것이 화의 기운으로 계수일간에게는 편재로 재물과 돈이 된다 하겠습니다. 재물은 주변에 널려 있지만 이 재물은 내가 강해질 때 신약사지인 경우에 일간 계수를 생해주는 금수의 기운이 올 때 나 자신 일간이 강해져서 재물을 움켜쥐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정사시라면 천간에 편재가 투출한 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일간이 왕해야만 그 재물을 감당할 수 있으므로 신강한 사주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운세운에서 금수기운이 와서 신약사주에서 신강사주로 바뀔 때 큰 재물을 움켜쥘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도 건강 등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물이 재생살로 편관을 강하게 하기에 좀 질병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지지에 편관 그 미토가 축과 수를 이러한 형살을 끼고 들어오면 축술 및 사명살이 돼서 좀 좋지가 않겠습니다. 또한 이 사주에서 묘목은 식신으로 아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 묘인 식신이 목생화로 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생살로 나아가는데 한몫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인 재성과 합쳐서 자식인 식상이 좀 제 역할을 못하는 아들복이 조금 뒤떨어지는 사주에 내 편이 너무나 없습니다. 편의는 흔히 계모라고 하지만 어머니와 같다 하겠습니다. 사주상으로 어머니 인성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는 어머니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오행이라 하겠습니다. 재성은 아버지로 재생살로 좋지 않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친의 복은 어머니에 비해서 떨어진다 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금수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수 관련 직업이 좋습니다. 바다의 미네랄이라고 할 수 있는 소금과 관련된 직장 또는 보석, 딱딱한 금의 보석, 액세서리 또는 딱딱한 등껍질이 있는 게 장사를 하게 된다면 수 관련 횟집, 해산물, 물장사 쪽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돼지는 해수로 차가운 속성을 지녔지만 불판 이런 것이 화의 기운이 되기 때문에 삼겹살집이나 이런 경우에 좋지가 않다고 보겠습니다. 소고기는 축에 해당이 되는데 사주에서 축은 나한테 편관이 되기 때문에 역시 안 좋다고 보겠습니다. 사주는 식신격으로 음식 장사 쪽이 관련은 있다 하겠습니다. 시주가 정사라면은 양쪽에서 이렇게 정계충으로 일간을 갖다가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뜻하는 식신, 목을 써야 되는데 목을 잘 못 쓰는 사주 구조라 하겠습니다. 자식복이 좀 떨어지는 이 목이 목생화로 기신인 화를 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신인 화가 또 화생토로 재생살해서 편관을 생해주고 있습니다. 이 화가 지지에만 있었더라도 목을 쓸 수 있는데 이 화가 천간에 떠서 목의 쓰임이 좋지가 않습니다. 사주 원글자에 있는 용신이 천간에 오는 것이 좋습니다. 사주에서 여기 유금이 나한테 절대적인 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신이 지지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천간에서 용신인 신금이 투출됐다면 좋은 사주라 하겠습니다. 이 39세 대운에 천간에 신금이 떴는데 이때 세운에서도 차가운 기운이 왔을 때 좋은 일이 있었으리라고 추정됩니다. 2016년 병신년의 신금, 2017년에 정유년에 자신의 원국에 있는 용신인
금이 들어와서 좋게 실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 정유년에는 이렇게 천간에 정화를 안고 들어와서 조금 유금의 기운이 약해진 무술년도 토생금 해줘서 유금이 좀 강해져서 좀 좋은, 그러나 해자가 오면은 또 유금의 기운이 설기돼서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내 사주에서 식신의 역할로 이 편간을 제압하는 식신 묘목이 있으나 천간에 투출되지 않았기에 좀 힘이 약하다고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없고 지지에만 있습니다. 그나마 강력한 월지에 있어서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내 사주의 특징 세 번째로 신약한 일간의 천간에 관살 혼잡사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주가 이 무엇이가 아니라 정사시라면 관살 혼잡이 아닌 게 되겠습니다. 이 관살 혼잡 사주가 되면은 흔히들 일부 종사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직장을 하나의 직장이 아니라 이 직장 저 직장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러한 팔자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주는 재생살로 남편 복이 좀 뒤떨어지는 편이라고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간이 신약하기에 윗사람이나 동료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은 나에게 좋지 않게 작용한다 하겠습니다. 유금을 쓰는 인성용신이라서 사람됨이 좀 올바른 착한 심성을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초반 대운에서 신유술 금의 기운인 인성대운으로 들어왔다면 공부를 아주 잘했을 수가 있는 초반 대운에서 이렇게 관으로 들어왔습니다. 학생의 직업은 공부이기 때문에 관이 들어온 경우에도 공부에 좀 열중할 수 있다. 학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다. 이러한 해석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관은 교칙, 규율, 통제, 억압, 기존 질서에 잘 순응하는 이러한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주 내에 이렇게 편간의 기운이 강한데 또 이러한 관의 힘이 들어와서 좀 답답하고 좀 뜻대로 좀 잘 안 되는 그러한 일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내 사주는 개수인간으로 극음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간은 외유내강, 겉으로 보기에 약하지만은 속으로는 아주 강한, 어떠한 어려움에 빠져도 헤쳐나갈 수 있는 끈기 있고 집요한 이러한 성품을 지닌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 묘월의 개수는 천간에 경금이 투출되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경금은 이 경우에 먹구름으로 비를 내리게 해주는 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으면 큰 부를 누리게 되고 신금이 있으면 작은 부를 누리게 되는, 또한 병화가 투출된 경우에도 좋다 하겠습니다. 원국에 없기 때문에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러한 경금이나 신금, 병화가 올 때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개수인간의 입장에서 정화는 재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화가 연기나는 승목인 이 묘목 위에 올라 있어서 잘 탈 수가 없는 이 병화보다는 좀 뒤떨어진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남자 사주라면 개수인간에게 정화는 재성인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승목 위에 있어서 연기로 눈물을 흘리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화 입장에서는 좀 병지에 앉아있는, 그래서 질병 등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개수가 일간인 남자 사주라면 극을 당하는 정화 아내 입장에서는 비를 가져오는 개수인 남편이 좀 무섭고 부담스러운 존재라 하겠습니다. 또한 남편 입장에서는 정화가 승목인 묘목 위에 올라 있어 연기나는 불로서 좀 불만이 있는 사주가 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개수 옆에 이렇게 무토가 옆에 있게 되면 이 개수 일간 입장에서 봄비로서 묘인 나무 식상을 살려야 되는데, 자식에게 올인을 해야 되는데 이 무게합화가 돼서
무토인 남편, 남자, 직장, 일에 빠져서 자식을 잘 돌보지 못하는 그러한 팔자가 되겠습니다. 이 계수 또한 계수일간에 천간에 간목이 뜨게 되면 상관으로 남편인 관을 치게 돼서 정관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극신약 사주에 설계해주는 식상과 극하는 관살이 있는 극설교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주라 하겠습니다. 무토가 일간 계수를 토국수해서 계수를 힘들게 만들고 또한 계수는 수생목으로 간목을 생하게 돼서 자신의 기운이 많이 빠지는 설기가 돼서 힘들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토는 평간으로 살작용을 하는데 묘월의 기토는 병지가 돼서 그렇게 강한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기토가 간목을 보면 각기합토를 이루게 돼서 상관과 살로 상관합살이 돼서 살의 기운을 제어해서 사회에서 성공을 이룰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지의 을목도 목국토로 식신제살할 수가 있으나 원국의 묘유충으로 인해서 좀 반감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금생수로 물이 풍부해져서 월지 묘목을 키우는 모양이 되어서 좋지만 천간에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경금이 먹구름 아닌 칼날, 쇠뭉치가 돼서 을목을 치기에 좋지가 않겠습니다. 내 사주의 특징으로 편재 기운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사업이나 장사하는 데 있어서 좀 맞는 사주라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들어오는 돈인 편재가 이렇게 천간과 지지의 사주 원국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일간이 신약한 재다 신약 사주기 때문에 신약한 계수일간을 생해주는 유금이 용신이라 하겠습니다. 천간에 이러한 유금이 좀 투출된 신금이 올 때 아주 좋겠습니다. 사주 구성상 화나 토가 대운이나 세운에서 오는 경우가 아주 안 좋다 하겠습니다. 특히 바짝 마른 조토의 경우에 또 음의 토도 평간으로 좀 좋지가 않습니다. 목은 평간을 잡는 용도로는 좋지만 목이 병인같이 천간에 화를 이고 들어올 때는 기신인 화인 재를 생하기 때문에 나쁘게 작용한다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목이 갑인처럼 이렇게 목과 목기운으로 들어와서 평간 토를 제압할 시에는 좋은 구조라 하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경우에 용신과 관련된 금이나 신약한 일간에 힘이 되는 물과 관련된 직종이 좋다 하겠습니다. 물상적으로 소금, 바다의 미네랄로 금과 수의 기운이 응축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또 차가운 물과 관련된 장사가 좋습니다. 차가운 맥주집이나 호프집은 좋지만 양주 등 독한 술은 화와 관련되기에 좋지가 않겠습니다. 또한 불판을 사용하는 업종은 화와 관련되기 때문에 맞지가 않다고 하겠습니다. 차가운 사주의 사람은 뜨거운 기운의 직업이 좋습니다. 특수 용접이라든지 불을 가까이 하는 직업이 좋겠습니다. 반면에 뜨거운 사주의 사람은 수력 발전 때문에 근무한다든지 수영장 근무를 한다든지 이러한 차가운 물과 가까운 직업이 좋다 하겠습니다. 사업 업종으로도 생각해 보면 금은 딱딱한 것이기 때문에 게를 팔거나 횟집 등 수산물, 막국수집도 메밀이 좀 차가운 성분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편육도 돼지고기이면서 좀 차갑게 해서 파는 경우에 좀 좋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시주가 정사시래면 작년에 신축년이기 때문에 이 사유축 금국을 짜고 천간에 신금이 들어와서 작년 2021년 신축년에 괜찮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사시가 아니라 무오시래면 무토가 정관으로 천간에 관살 혼잡 사주가 됩니다. 49세 임신대운이었고 2020년 기해년, 2021년 경자년
비교적 좋은 세운이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웠던 국가적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크게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불의 기운을 쓰는 장사업종은 본인 사주하고 좀 맞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49세 현재 임신 대운은 좋지만 올해부터 임묘진 사오미 세운이 목화운으로 흘러서 좀 안 좋다 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을사, 병호, 정미 따뜻한 세운으로 흘러서 좀 안 좋다 하겠습니다. 특히 병호년 조금 힘든 해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59세 계유대운이 왔고 60세가 되는 2028년부터 6년간 신유술 해자축에 금세운에서 아주 좋습니다. 대운세운이 같이 들어왔기에 또 술도 가을에 들어가는 기운이라서 유술 방합으로 원국에 있는 유금과 방합의 반합으로서 금의 역할을 하기에 아주 좋겠습니다. 사주는 모든 것이 운명의 인연으로 묶여져 있다고 봅니다. 사주 원국의 편인 유금 닭이 용신이 되겠습니다. 본인에게 닭띠의 사람이 좋다 하겠습니다. 제가 닭띠입니다. 내 사주에서 용신에 해당하는 유금 편인은 좀 77 편자로 뭔가 특수한 종교, 이러한 사주나 꿈의 몽에 관심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성이기에 어떠한 사상, 문화, 이런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지만 일간이 신금일주에 닭띠 남자 만났으면 좋았을, 닭띠년에 닭띠월에 천간에 신금일주로 되어 있는 사람하고 인연이 좀 좋은, 그러나 사주는 팔자라 하겠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에도 아무리 좋은 날짜, 좋은 시간을 잡아줘도 그 날짜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꿈의 몽 연구를 한 30여 년 해왔지만 이러한 꿈의 몽의 예지와 사주에서 보여주는 대로 운명의 길이 흘러간다는 데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간이 신약하기에 주변에 좀 피해의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신약한 일간이라면 혹시 나를 갖다가 다른 사람이 좀 어떻게 하지 않나, 이러한 좀 억압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신약사주의 특징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방어, 즉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좀 이기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무오시와 정사시의 차이점으로 시간을 나누는 기준이 9시 30분서부터 11시 29분까지가 정사시가 되겠습니다. 11시 반서부터 오후 1시 반까지가 무오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사시가 되면 이 빨간 재의 기운이 아주 넘치게 되는, 그러나 신약한 제다 신약 사주가 되겠습니다. 정사시가 된다면 편재, 정제의 기운으로 재성이 더 강해져서 시상 편재가 되고 있습니다. 시지의 사자는 사오미 방합의 반합이 되기도 하지만 사유축 삼합의 반합으로 금으로 될 수 있기에 신약한 개수일간에게는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빨간 것이 화의 기운으로 신약한 개수일간에게 편재 정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극신약의 사주이기에 일간 개수를 생해주는 금과 수의 기운이 올 때 나 자신의 일간이 강해져서 재물을 움켜쥐게 된다고 누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11시 30분서부터 1시 30분에 태어났다면 무오시가 되겠습니다. 무오시는 정관 또 편재의 기운으로 천간에서는 무토와 기토, 노란색의 편관과 정관이 관사를 혼잡으로 이혼하게 되거나 일부 종사하기 어려운 팔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 직장을 옮기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많은 팔자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편관의 기운이 좀 강해져서 질병이나
병마에 시달릴 수가 있게 되며 어린 시절에 대운이 정묘 무진 기사로 9세부터 19세까지 무진 대운으로 들어와서 편관의 힘이 아주 강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병을 일으키게 되는 병마에 시달릴 수가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압박감에 시달리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화세가 강해서 좀 염증성의 질환 또는 그 반대로 수 관련해서 질병을 앓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2005년 제 박사학위 논문의 표지가 되겠습니다. 또 저의 대표 저서로 1810쪽에 이르는 홍순애 박사 꿈의 몽의 표지가 되겠습니다. 대운의 흐름이 화, 금, 수로 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신약사주이기에 일간 개수를 생해주는 금수의 기운이 좋다 하겠습니다. 다행히 29세부터 68세까지 40여 년간 대운에서 금의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엇갈리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좀 강력하지 않았던 운이 안 좋은 경우에 인생길에서 이렇게 자신에게 필요한 용신운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간지지로 들어올 때 20년간 강하게 들어오겠습니다. 이 사주의 경우에 경신, 이렇게 신유, 이렇게 대운이 들어왔다면 무척 좋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극신약 사주로 일간 개수를 생하는 금수운의 극신약 사주로 일간 개수를 생하는 금수운이 좋겠습니다. 간지가 뜨거운 기운의 해는 좋지가 않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2027년 정미년, 화재성이 강하게 들어오지만 재생살 구조로 제가 이 편관을 상해주는 구조가 돼서 좀 좋지가 않겠습니다. 또한 사주 원국에 편관 토의 기운이 강하기에 또다시 편관 기운이 강하게 들어온 해에 좋지가 않겠습니다. 2006년 병술년 화생토로 편관을 갖다가 키워주고 있고 2009년 기축년에 천간지지가 편관으로 들어온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국과 세운이 편관으로 겹쳐 들어와서 안 좋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 계묘년은 개수가 정계충으로 정화를 날리고 묘목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좀 좋다 하겠습니다. 올해 이민년은 임목 속에 지장간의 무병갑으로 이렇게 병화가 정화의 뿌리가 되어서 재생살로 좀 강해졌던 해가 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재가 이 사주에서 재성이 화가 되는데 이렇게 화가 들어오게 되면 그 화가 화생토로 편관을 키우는 것으로 돼서 나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돈은 벌게 되나 좀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제가 기신으로 작용하기에 건강에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용신인 유금을 생해주는 습토가 좋겠습니다. 조토보다도 습토가 기신인 이 정화의 기운을 쫙 빼내는 재생사를 잘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10년마다 변하는 대운은 계략적인 여건, 상황의 전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현은 이 1년 세운에서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세운은 3333, 3년씩 목화금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운이 요 임신 대운으로 금생수 돼서 좋지만은 구체적인 일이 실현되는 세운에서 2022년 올해부터 임묘진 사오미로 3년간 목운 또 3년간 하운으로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상 2026년 병오년, 2027년 정미년에 좀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2028년부터 6년간 신유술 해자축 운으로 금수운이 들어오겠습니다. 59세 대운부터 개유대운으로 바뀌고 2031년 신해년, 2032년 인자년, 2033년 개축년이 아주 좋은 세운이라 하겠습니다. 대운 세운이 모두 좋게 들어오는 해가 되겠습니다.
신약한 개수일간에게 유금 편인이 용신이 되겠습니다. 59세 개유 용신 대운에 극신약 사주의 개수일간에게 최고의 대박 기회가 찾아온다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10년 대운의 흐름이 천간과 지지가 이렇게 엇갈려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화운이 오면은 안 좋고 금수에 차가운 기운이 오면은 좋다 하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할 때 금수의 기운이 강한 사업이 좋겠습니다. 사오미 뜨거운 기운에 해당되는 뱀, 말, 양고기 가게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또한 계시적인 꿈을 꾼 경우에 그대로 따르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이사 가거라, 무슨 장사를 하거라, 이렇게 계시적인 꿈을 꾼 경우에는 꿈대로 따라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에게 무슨 주식을 사라, 그때는 그 주식을 사면은 대박이 난다 하겠습니다. 가계의 매매운은 원국에 있는 용신, 유금운이 올 때 좋은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또는 돈이 들어오는 재성운이나 인성, 문서운이 충을 맞는 이러한 시기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월지가 묘월생이라 이 사주의 경우에는 조우상으로 해당이 좀 안 되겠습니다. 다만 차가운 기운이 좋기에 조토인 술토, 미토, 무토는 좀 안 좋고 토인, 진토, 축토, 기토는 좀 낫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기토나 미토, 축토는 편간이기에 좀 편간의 폐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대운의 흐름을 요약적으로 살펴보면 대운이 천간과 지지에 모두 엇갈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19세부터 28세 편간운이 천간에서 왔고 지지도 화운이 와서 좀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9세부터 38세까지 경호대운에 천간의 경금이 좋으나 지지에서 오화가 들어와서 반반 정도로 보겠습니다. 39세 신미대운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천간의 신금은 아주 좋지만 지지의 미토는 편간이고 조토로서 반반, 이 경우에 세운에서 좌우된다 하겠습니다. 목화의 세운은 안 좋고 금수의 세운은 좋은 49세 임신대운은 좋습니다. 또한 59세 계유대운은 용신, 유금이 들어있는 최고로 좋은 대운이라 하겠습니다. 또 금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반면에 69세부터 78세 갑술대운은 좀 안 좋은 대운으로 보여집니다. 유년기에 무진 정관의 운으로 왔는데 사주 원국에 편간의 기운이 강해서 편간화가 돼서 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반 9세부터 18세 무진 정관대운이 왔지만 원국에 이 편간 기운이 강해서 정관이 편간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러한 편간은 질병, 병마, 스트레스, 억압감이 강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19세부터 28세 이 기사대운이 좀 안 좋았던 재생살로 화생토가 돼서 토 편간이 강해진 또 19세 기사대운부터 사화가 역마살로 타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천간의 기토대운 편간으로 좋은 남편과 좀 인연이 못 되는 원국에서 일지에 미토 편간을 깔고 있어서 더더욱 그렇다 하겠습니다. 재성에 돈을 벌어서 좀 살만하면은 재생살 구조로 몸이 아프게 될 수가 있으며 또 편간이 강해져서 어떤 스트레스나 심적 부담이 크게 받게 되는 일로 실현되겠습니다. 29세 경호대운도 천간에 경금이 온 것은 좋은데 지지로 오화가 들어와서 재생살로 편간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39세 48세 신미대운에 미토는 조토로 안 좋지만 천간의 신금이 연지 유금에 뿌리를 받고 천간에 투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약한 계수에게 금생수로 강해지게 돼서 그나마 좋은 대운이라 하겠습니다. 49세부터 68세까지 20여 년간 대운이 좋습니다. 신유술 금의 기운으로 흘러서
신약한 일간에게 금수의 운이 들어와서 강해져서 좋다 하겠습니다. 대운상으로 49세 임신대운보다 39세 신미대운이 더 좋았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 원국에 유금 용신이 있는데 천간으로 신금이 들어와서 천간지지로 강해진 대운의 시기라 하겠습니다. 59세 계유대운은 용신 유금이 온 최고의 대운이라 하겠습니다. 금생수로 극신약한 일간 개수를 생해주는 대운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운에서도 금수의 기운으로 겹쳐 들어오고 있어 아주 좋습니다. 2031년 신해년, 2032년 인자년, 2033년 개축년 아주 좋겠습니다. 축운도 대운 세운에서 유축 방합에 반합이 돼서 좋겠습니다. 축운도 원국에 유금 편인이 있고 또 대운에서 유금이 또 들어와서 유축 방합으로 좋다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시주가 무엇이가 아닌 정사시라면 사화가 있다면 사유치욱 근국의 유축의 반합으로 금의 기운으로 바뀌어서 괜찮게 되겠습니다. 69세 갑술대운은 몸이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천간에는 갑목이 목생화 화생토로 평강기운을 키우게 되겠습니다. 지지로도 무토가 조토이기에 인옷을 화국에 삼합에 옷을 반합으로 화세가 강해져서 재생살로 평간을 키우게 되겠습니다. 사주에서 평간이 강해질 때 병마로 시달릴 수가 있겠습니다. 69세 2037년 정사년 또 2038년 무오년도 화기운이 강해서 좀 좋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71세 2039년 김인년은 평관운이 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72세 2040년 경신년, 73세 2041년 신유년, 천간지지에 금의 기운이 들어와서 아주 좋다 하겠습니다. 74세 2042년 임술년, 75세 2043년 개해년도 수기운으로 신약한 일간에 힘이 돼서 좋다 하겠습니다. 내 사주는 금수의 기운이 좋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 해마다 봄, 여름보다는 가을, 겨울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신약한 일간을 키워주는 금수의 기운, 집안의 수석이라든지 바위 또는 인공폭포, 수족관, 하다못해 물이나 폭포의 사진, 바다의 사진 이런 것을 걸어두면 좋겠습니다. 또한 금의 색깔인 흰색 옷이나 수의 색깔인 검은 옷이 본인에게 맞다 하겠습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보석이라든지 귀금속 등을 몸에 차는 것도 좋다 하겠습니다. 잘 때는 서쪽이나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것이 서쪽은 금의 기운, 북쪽은 수의 기운으로 좋다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 검은 자동차나 하얀색의 자동차가 좋다 하겠습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돌로 된 산을 등반하는 것도 좋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계명시에는 자원오행으로 금수에 부스나 뜻이 담긴 한자 이름을 쓰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추천 동영상으로 제가 유튜브에 올린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가슴 아픈 이야기 시간 나실 때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수일간으로 사주 원국에서 식신이나 정관이나 정인이 발달한 경우에 비교적 온순하고 또 상관이나 평관이나 재성이 발달한 경우에 좀 시끄럽고 좀 활동적인 면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사주 원국에 섞여 있기에 특정 짓기 어렵지만은 사주 내에 이 평관과 편재의 기운이 강해서 좀 활동적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시주를 나타내는 노후에 편재가 있어가지고 늦게까지 활동적인 어떠한 사업이나 장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꿈의 몸과 마찬가지로 사주 또한 본인이 가장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신약한 개수일간을 도와주는 것으로 유금 편인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사주로
어머니가 인성의 용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머니나 윗사람, 동료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작용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식재관은 좋지 않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식신이 자식이지만 재를 상해주는, 아버지는 재성화로 귀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관 남편은 나를 억압하는 기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주는 천간에 일간과 시간에 무게합이 되어 있습니다. 사주에서 무게합인 경우에 노랑을 만난다, 늙은 신랑을 만난다가 되겠습니다. 또한 극과 극은 통하기에 반대로 아주 연하의 남편을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내 사주의 삼재는 해자축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신축년으로 끝났습니다. 공망은 신유공망이 되겠습니다. 계수일간에게 최고의 귀신이라 하는 천을귀인은 사화와 묘목이 되겠습니다. 이 묘가 월지에 천을귀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식신으로 자식복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좀 묘위충으로 되어 있기에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또한 사주 내에서 전문가의 별이라 그래서 인신사술이 있을 경우에 한 칼 휘두른다고 보는데 이 사주는 지지에 없기에 해당이 없다 하겠습니다. 지지의 유금은 열매로서 열매 맺는 인생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지의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모든 것이 열매 유금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정년생으로 연지에 유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의 태몽에서도 태극기 깃봉 같은 열매, 제가 저서를 10권 출간한, 또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는 등 열매 맺는 인생길이 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월지의 묘목은 토끼인데 토끼가 굴을 여러 개 파놓고 있답니다. 이사를 좀 자주 다니는, 또한 묘목은 이렇게 갈라지는, 다른 사람보다 좀 이성에 눈 뜨는 시기가 좀 빠르다고 합니다. 지지의 미토는 만미자하고 유사한데요. 미토가 있는 사람들이 미식가가 많습니다. 또한 지지의 유금, 묘목, 오화 이렇게 도화살이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미모가 뛰어나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참고적으로 삼재는 연지를 삼합해서 충하는 방합이 되겠습니다. 연지가 유금인데 삼합으로는 사유축이 되고 이 사를 충하는 해, 그래서 해자축 방합이 삼재가 되겠습니다. 공망은 일지 기준으로 두 자씩 다음과 같습니다. 계수일간이기 때문에 수는 뒤에, 즉 미의 뒤에 있는 글자는 임묘진 사오미 신유가 되겠습니다. 계수일간에게 천을귀인은 사와 묘가 되겠습니다. 식신 자식이 천을귀인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일간 기준으로 천을귀인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계수일간이기 때문에 사하고 묘가 천을귀인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월지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강하게 작용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통보감의 묘월의 계수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수일간은 신금으로 생해주고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아주 좋다. 이 묘월의 계수는 약하지도 강하지도 아니하나 을목이 당령하여 계수를 설계하여 약하게 하므로, 즉 계수의 기운이 이 묘목을 생하느라 아주 신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금을 써서 을목을 제어하고 다음으로 신금을 쓴다. 그래서 경금을 써서 수기운을 좀 생해줘야 하겠습니다. 인월의 계수는 물이 많이 필요치가 않다. 즉 계수일간에게 비견 겁재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편인 유금이 절대적인 용신이라 하겠습니다. 묘월은 양기가 점차 솟아오르는 계절이니 병화는 필요치가 않다.
따라서 경신금이 천간에 모두 투출하고 정화를 만나지 않으면 상격을 구성한다. 경금이나 신금이 일장일투로 하나 지지에 감추어지고 하나 투출하면 작은 것을 잃을 수가 있고, 혹시 경신금이 모두 지중에 감추어져 있으면 법조인으로 이름을 떨치기도 한다. 만일 경신금을 많이 만나고 천간에서 정화 기토를 얻어도 귀를 치유할 수 있다. 도경서원 백이제의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천리의 팔자제요에 나오는 묘월의 개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라면 무게가 합하고 이는 화의 장생지이고 오는 화의 왕인데, 술이 있으면 인옷을 화국이므로 금수토가 없으면 무게 화격이다. 화격이 못되면 겁재 임수가 있고 인수금이 생하면 신앙의 재간이 왕왕격이 된다. 정사시라면 정화는 사화의 왕하고 사화는 인의 장생이므로 재인 화가 왕하고 일주가 아주 약하다. 사중에 경금이 투출하거나 혹은 신금이 있고 겁재가 있으면 좋다. 토를 가장 꺼리고 목화 역시 많으면 안 된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있는가? 운명의 길과 사주의 상관관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사주 명리와 음양 오행에 관한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상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